이 아이가 시아버지와 너무 닮아서 남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숨겨진 징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깊은 죄책감, 금지된 욕망, 그리고 복잡한 가족 역학으로 얽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신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해 주세요. 제 이름은 이지원입니다. 28세이고 서울에 살고 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말하기도 힘든 비밀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제 남편이 해외 출장 중일 때 저는 가족 안의 누군가와 불륜을 저질렀고 지금 제 품에 안긴 한 달 된 아기는 그 결과입니다. 남편이 다음 주에 영국 귀국하는데 이 비밀이 저를 짓누르고 있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지원 씨,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그때의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관계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제 남편 준호는 IT 회사에서 일하며 1년 넘게 해외 출장을 다녔어요. 우리는 결혼한 지 4년째였고 아이를 가지려 노력 중이었죠. 하지만 그의 부재로 저는 점점 외로워졌어요. 집은 텅 비었고 그의 옷에서 나는 세제 냄새마저 저를 울게 했어요. 그때 제 시동생인 민우가 자주 찾아왔어요. 민우는 준호의 동생으로 서울에서 혼자 사는 30대 초반의 사업가예요. 처음엔 그냥 가족으로서 저를 위로해 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저를 위해 음식을 가져오거나 집 수리를 도와줬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준호와는 달리 그는 항상 제 말을 들어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강 근처의 카페 별빛에서 만났어요. 저녁이었고 창문 밖으로 강물이 반짝였어요. 민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고 거칠었죠. 그의 눈빛에는 위로와 함께 뭔가 강렬한 욕망이 있었죠. 저는 그 순간 거부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의 손이 제 손목을 쓰다듬을 때 저는 몸이 떨렸어요. 그날 밤 우리는 강남의 호텔 라피스로 갔어요. 로비에 샹글리에가 빛을 뿌렸고 엘리베이터의 거울이 제 떨리는 얼굴을 비췄어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민우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그의 향수, 묵직한 샌다루드 향이 저를 감쌌고 저는 그 순간 모든 외로움을 잊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침이 되자 죄책감이 저를 덮쳤어요. 저는 준호의 아내였고 민우는 제 시동생이었어요. 이건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었죠. 그 첫 순간은 정말 강렬했을 것 같아요. 그 후로 관계는 어떻게 발전했나요? 어떤 장소에서 만남이 이어졌나요? 첫밤 이후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민우는 다음날 제게 전화해서 지원 누나 괜찮아? 라고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힘이 저를 끌어당겼어요. 우리는 그의 여의도 아파트에서 다시 만났어요. 그곳은 민우가 혼자 사는 공간이었어요. 높은 층이라 창문 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문을 열자 그의 향수 냄새와 따뜻한 공기가 저를 감쌌어요. 그는 저를 소파로 끌어당겼고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어요. 창문 밖 강물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그의 숨소리가 제 귀에 울렸어요. 저는 그 순간 준호를 떠올렸지만 민우의 손길이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어요.
저는 그 짜릿함에 취했지만 집에 돌아와 준호의 사진을 보면 가슴이 찢어졌어요. 또 다른 만남은 한남동의 와인바 루나에서였어요. 촛불이 깜빡이는 테이블, 재즈 음악이 흐르는 곳이었죠. 민우는 제게 와인을 따라주며 누나, 너는 내게 새로운 삶을 줬어 라고 했어요. 그 말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저를 올가매는 것 같았어요. 그의 눈은 저를 꿰뚫었고 저는 그 시선에 갇힌 기분이었어요. 와인의 쓴맛이 제 입안에서 죄책감처럼 퍼졌어요. 집에 돌아와 준호의 결혼 반지를 보았어요. 반지가 제 손가락에 무겁게 얹혀 있었고 저는 그 무게를 견딜 수 없었어요. 저는 디자인회사 아트웍스에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해요. 준호가 해외에 있을 때 저는 제 커리어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에서 자신감 있게 아이디어를 제시했죠. 언젠가 제 스튜디오를 열고 싶었어요. 하지만 민호와의 관계가 시작된 후 모든 게 무너졌어요. 작업 중에 집중하지 못했고 기자인 도안에 망친 적도 있었어요. 동료들은 저를 걱정했지만 저는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어요. 민호와의 비밀은 제 안에 갇혀 있었고 그 비밀은 저를 갉아먹었죠. 한 번은 회사에서 야근을 하다 민호가 저를 찾아왔어요.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창문 밖으로 여의도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그는 제 책상에 앉아서 미소를 지으며 누나, 넌 정말 특별해 라고 했어요. 그의 손이 제 어깨를 스치자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우리는 사무실 복사기 옆에서 키스했어요. 복사기의 따뜻한 기계음과 그의 숨소리가 섞였고 저는 그 짜릿함에 취했어요. 하지만 그 직후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며 울었어요. 저는 제가 누구인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 꿈은 점점 멀어져 갔어요. 저는 더 이상 이지원이 아니었어요. 그냥 민우의 비밀이었죠. 그 장면은 정말 강렬하네요. 가족과의 관계, 특히 준호 씨와의 관계는 어떻게 변했나요? 준호는 제 대학 선배였고 5년 동안 저를 지지해준 사람이에요. 그는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민호와의 관계가 시작된 후 저는 준호와의 영상통화에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한 번은 준호가 출장 중에 잠시 귀국했을 때 우리는 강남의 우리 집 파크뷰 아파트에서 만났어요. 그는 저를 안으며 주원이, 너 없으면 안 돼 라고 했어요. 저는 그의 품에 안겼지만 민호가 보낸 메시지 오늘 밤 내 아파트로 와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을 때 저는 그의 손이 아니라 민호의 손을 떠올렸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민호의 손은 저를 조이고 있었죠. 준호가 지원이, 요즘 왜 이렇게 멀어진 것 같아?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를 배신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결혼 생활, 우리의 미래를 배신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민호의 아파트로 갔어요. 문을 열자 그의 향수 냄새가 저를 맞았어요. 그는 저를 끌어안으며 누나, 너는 내 거야
라고 했어요.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고 저는 그 순간 준호를 잊으려 했어요. 하지만 창문 밖 한강의 불빛은 저를 비난하는 것 같았어요. 그 죄책감이 정말 무겁게 들립니다. 민우 씨와의 만남은 어떤 식으로 이어졌나요? 또 다른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우리는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한 번은 민우가 저를 속초로 데려갔어요. 그는 휴가라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 둘만의 시간이었죠. 바닷가 근처의 리조트 바다별이었어요. 방 안은 바다 내음과 그의 향수 냄새로 가득했어요. 그는 제게 와인을 따라주며 이 순간만 생각해 라고 했어요.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왔고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잊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준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지원이, 이게 너야? 그날 밤 저는 민우의 품에서 잠들었지만 꿈속에서 준호를 봤어요. 그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했죠. 또 다른 순간은 한남동의 레스토랑 루체에서였어요. 테이블 위에 촛불이 깜빡이고 그의 눈이 저를 꿰뚫었어요. 그는 우린 운명이야 라고 했어요. 그 말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저를 올가매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 준호의 사진을 꺼내들었어요. 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저는 그 미소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요. 저는 울면서 사진을 품에 안았어요. 미안해, 준호야. 그 감정의 갈등이 정말 강렬하네요. 또 다른 장소에서 만난 적이 있나요? 네, 인천의 해변 을왕리에서였어요. 늦가을이라 바람이 차가웠고 파도는 거칠게 부서졌어요. 우리는 해변 근처의 펜션 파도 소리에 묵었어요. 방 안은 나무 냄새와 바다 내음으로 가득했어요. 민우는 벽난로에 불을 피우며 저를 끌어당겼어요. 그의 손은 제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불꽃이 그의 얼굴을 비췄어요. 저는 그의 눈에서 준호를 봤어요. 저는 그를 밀어내고 싶었지만 그의 따뜻한 손길에 몸을 맡겼어요. 하지만 불꽃 소리가 준호의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지원이, 돌아와. 저는 그 밤을 잊을 수 없어요. 그 짜릿함과 죄책감이 뒤섞인 순간이요. 그 장면은 정말 강렬하네요. 또 다른 만남은 어땠나요? 민우가 저를 부산으로 데려갔을 때였어요. 해운대 근처의 호텔 시스타에서였죠. 방은 바다를 향해 있었고 창문 너머로 파도가 반짝였어요. 그는 저에게 와인을 건네며 여기선 우리만 있어 라고 했어요. 그의 손이 제 손을 잡았고 그의 체온이 제게 전해졌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잊고 싶었지만 창문 밖 파도 소리가 저를 깨웠어요. 저는 그의 품에 안겼지만 마음속에서는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는 그 호텔 방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맨발로 밟으며 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 느꼈어요. 민우는 저를 안으며 너는 내 거야 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이 저를 더 갇히게 만든다고 느꼈어요. 그 감정의 갈등이 정말 생생하네요. 지원 씨는 이 관계를 끝내려고 시도한 적이 있나요? 시도했어요. 여러 번요. 한 번은 민우에게 전화로 말했어요. 우리 그만해야 해. 그는 웃으며 누나, 진심 아니지? 라고 했어요. 그 웃음소리는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제 약점을 너무 잘 알았어요.
저는 그를 밀어내고 싶었지만 그의 목소리, 그의 손길이 저를 다시 끌어당겼어요. 또 한 번은 제주도로 혼자 여행을 갔어요. 바닷가에 서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저는 준호를 떠올렸어요. 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고 바다 내음이 코를 찔렀어요. 저는 그 순간 자유를 느꼈어요. 하지만 민우가 제주까지 저를 찾아왔어요. 그는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의 얼굴은 화가 나 있었지만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누나 없으면 나도 무너져 라고 했어요. 그 말은 저를 다시 그의 품으로 밀어 넣었어요. 저는 약했어요. 너무 약했죠. 그 무력감이 정말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또 다른 만남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네, 민호가 저를 강원도의 한 산장, 설악산장으로 데려갔을 때였어요. 겨울이라 눈이 쌓여 있었고 창문 밖으로 하얀 풍경이 펼쳐졌어요. 방 안은 장작 타는 냄새와 그의 채취로 가득했어요. 그는 저를 끌어안으며 여기선 아무도 우리를 못 찾아 라고 했어요. 그의 손이 제 뺨을 쓰다듬었고 저는 그의 체온에 취했어요. 하지만 창문 밖 눈보라 소리가 저를 불안하게 했어요. 저는 그의 품에서 따뜻함을 느꼈지만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죄책감이 저를 찔렀어요. 저는 준호와 함께 설악산에서 눈싸움을 했던 때를 떠올렸어요. 그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하지만 민우의 품에서 저는 그 기억을 배신하고 있었어요. 그 장면은 정말 강렬하네요. 또 다른 만남은 어땠나요? 서울 근교의 양평에 있는 한 리조트, 숲속의 쉼터에서였어요. 가을이라 단풍이 물들어 있었고 창문 밖으로 붉고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민우는 저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누나만 있으면 돼 라고 했어요. 그의 손이 제 손을 감쌌고 그의 눈빛은 저를 빨아들였어요. 하지만 커피의 쓴맛이 제 입안에서 죄책감처럼 퍼졌어요. 저는 그의 품에 안겼지만 마음속에서는 준호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지원이, 이게 너야? 저는 그 리조트의 나무바닥을 맨발로 밟으며 제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와버렸는지 깨달았어요. 민우는 저를 안으며 우린 함께 할 거야 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이 저를 더 깊은 구렁으로 끌어당긴다고 느꼈어요. 그 갈등이 정말 생생하네요. 또 다른 만남은 어땠나요? 민우가 저를 경주로 데려갔을 때였어요. 불국사 근처의 한 한옥 펜션, 달빛 한옥에서였죠. 밤의 달빛이 한옥의 기와를 비췄고 방 안은 나무와 향초 냄새로 가득했어요. 그는 저를 끌어안으며 우린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고 그의 숨소리가 제 귀에 울렸어요. 하지만 창문 밖에서 들리는 귀뚜라미 소리가 저를 깨웠어요. 저는 그의 품에서 따뜻함을 느꼈지만 마음속에서는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는 준호와 함께
경주에서 첨성대 근처를 걷던 때를 떠올렸어요. 그 기억은 저를 찢어놓았어요. 그 기억이 정말 강렬하네요. 또 다른 만남은 어땠나요? 민우가 저를 춘천으로 데려갔을 때였어요. 소양강 근처의 한 카페, 강변의 심해사였죠. 강물이 잔잔하게 흐르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테이블을 비쳤어요.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누나, 너는 내 전부야 라고 했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저를 빨아들였어요. 하지만 강물 소리가 저를 불안하게 했어요. 저는 그의 품에 안겼지만 마음속에서는 죄책감이 저를 찔렀어요. 저는 준호와 함께 소양강에서 배를 탔던 때를 떠올렸어요. 그의 웃음소리가 강물에 울려 퍼졌었죠. 하지만 민우의 손길은 그 기억을 덮으려는 듯 저를 끌어당겼어요. 갈등이 정말 생생하네요. 또 다른 만남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네, 민우가 저를 대전으로 데려갔을 때였어요. 스타라이 호텔에서였죠. 방은 높은 층에 있었고 창문 밖으로 대전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그는 저에게 샴페인을 건네며 우린 이 순간을 위해 살아 라고 했어요. 그의 손이 제 뺨을 스치자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샴페인의 거품이 터지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고 그의 향수 냄새가 저를 휘감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준호와 함께했던 첫 데이트를 떠올렸어요. 우리는 배전의 작은 카페에서 샴페인을 마셨었죠. 저는 민우의 품에 안겼지만 마음속에서는 준호의 미소가 저를 비난하는 것 같았어요. 그 장면은 정말 강렬하네요. 또 다른 만남은 어땠나요? 전주의 한 한옥 마을에 있는 펜션, 고향의 정에서였어요. 민우는 저를 그곳으로 데려갔어요. 한옥의 나무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풀 내음이 저를 맞았어요. 그는 저를 끌어안으며 여기선 시간이 멈춘 것 같아 라고 했어요.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고 그의 숨소리가 제 귀에 울렸어요. 하지만 창문 밖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가 저를 불안하게 했어요. 저는 그의 품에서 따뜻함을 느꼈지만 마음속에서는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원이, 돌아와. 저는 준호와 함께 전주에서 한복을 입고 거닐던 때를 떠올렸어요. 그 기억은 저를 찢어놓았어요. 그 갈등이 정말 생생하네요. 또 다른 만남은 어땠나요? 민우가 저를 울산으로 데려갔을 때였어요. 강물의 노래라는 강변 카페에서였죠. 강물이 잔잔하게 흐르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테이블을 비쳤어요.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누나 없으면 안 돼 라고 했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저를 빨아들였어요. 하지만 강물 소리가 저를 불안하게 했어요. 저는 그의 품에 안겼지만 마음속에서는 죄책감이 저를 찔렀어요. 저는 준호와 함께 울산에서 강변을 걷던 때를 떠올렸어요. 그의 손이 제 손을 잡았던 그 따뜻함이 아직도 기억나요. 하지만 민우의 손길은 그 기억을 덮으려는 듯 저를 끌어당겼어요. 그 감정의 갈등이 정말 강렬하네요. 또 다른 만남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네, 민우가 저를 강릉으로 데려갔을 때였어요. 바다향기라는 해변 근처의 펜션에서였죠. 바다 내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창문 밖으로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우는 저를 끌어안으며 누나, 너는 내 전부야 라고 했어요. 그의 손이 제 뺨을 쓰다듬었고 그의 체온이 저를 감쌌어요. 하지만 파도 소리가 저를 불안하게 했어요. 저는 그의 품에서 따뜻함을 느꼈지만 마음속에서는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는 준호와 함께 강릉에서 바닷가를 걷던 때를 떠올렸어요. 그의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여 있었죠. 그 기억은 저를 찢어 놓았어요. 그 장면은 정말 강렬하네요. 또 다른 만남은 어땠나요? 민우가 저를 포항으로 데려갔을 때였어요. 호미곶 근처의 한 호텔 바다의 빛에서였죠. 창문 밖으로 동해의 파도가 보였고 방 안은 그의 향수 냄새로 가득했어요. 그는 저에게 와인을 건네며 우린 운명이야 라고 했어요.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고 그의 숨소리가 제 귀에 울렸어요. 하지만 파도 소리가 저를 깨웠어요. 손은 그의 품에 안겼지만 마음속에서는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원이? 이게 너야? 저는 준호와 함께 포항에서 일출을 봤던 때를 떠올렸어요. 그 기억은 저를 찢어 넣었어요. 그 갈등이 정말 생생하네요. 또 다른 만남은 어땠나요? 민우가 저를 제천으로 데려갔을 때였어요. 청풍호 근처의 한 리조트 호수의 쉼에서였죠. 호수가 잔잔하게 반짝였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방 안을 채웠어요.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누나 없으면 안 돼 라고 했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저를 빨아들였어요. 하지만 호수 소리가 저를 불안하게 했어요. 저는 그의 품에 안겼지만 마음속에서는 죄책감이 저를 찔렀어요. 저는 준호와 함께 제천에서 캠핑을 했던 때를 떠올렸어요. 그의 웃음소리가 호수에 울려 퍼졌었죠. 하지만 민우의 손길은 그 기억을 덮으려는 듯 저를 끌어당겼어요. 그 감정의 갈등이 정말 강렬하네요. 지원 씨는 이 관계가 자신에게 어떤 장기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나요? 그 상실감이 정말 깊게 느껴지네요. 임 씨는 언제 알게 되었나요? 그리고 그 사실이 지원 씨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